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사회 질서를 확립합니다. 검찰은 부패를 척결합니다. 검찰은 약자를 보호합니다. 검찰에 속해서 범죄를 수사하고 수사를 지휘 감독하고 피의자의 심판을 법원에 요구하고 또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며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을 바로 검사라고 하죠. 하지만 검사와 가까이 지내던 한 죄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검찰은 참으로 썩은 집단입니다. 여자들 중에 에이스로 좀 미리 골라놔봐. 2016년 이 말을 한 사람은 엘리트 검사라 불렸던 김형준 부장판사였습니다. 고교동창 A씨와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가기 전에 보낸 카톡이죠. 김 검사가 성매매를 뜻하는 2차까지 한 증거도 있습니다. 친구 A씨는 김형준 부장검사 이외에 다른 검사의 성매매 사실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권력을 쥔 사람들의 성매매 워낙 너무 많았어서 이젠 놀랍지도 않은데 그 문제는 검사가 성매매했네? 덮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예요. 2016년 당시 검찰 수사 기록에는 이 성매매 증거가 모두 있었습니다. 마담의 증언, 호텔까지 갔다는 상대 여성의 진술, 숙박료 영수증과 성매매 비용 지급 기록까지요. 하지만 검찰은 당사자들이 부정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당시 검사들의 성매매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인 A씨의 상대 여성만 처벌을 받았어요. 2009년 검찰이 잠재적 대통령 후보였던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합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요. 하지만 몇 개월 뒤 한 전 총리의 무죄가 유력해질 때쯤 검찰은 다른 사건으로 한 전 총리를 한 번 더 기소합니다. 소형건설사의 사장 한만호 씨가 내가 한명숙에게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인데요. 희한하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라는 거죠. 1차 뇌물 사건의 곽 사장은 비자금으로, 2차 뇌물 사건의 한 사장은 사기죄로 교도소에 있으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근데 둘 다 죄수라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최근에 당시 검찰이 죄수를 이용해서 사건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1차 뇌물 사건의 진술자인 곽영욱 씨의 진술은 계속 오락가락하고요. 심지어 2차 뇌물 사건의 진술자인 이 한만호 씨는 두 번째 재판에서 진술을 뒤집습니다. 내가 정말 한명숙에게 돈을 줘서 그렇게 진술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검찰이 거짓 진술을 내가 거짓 진술을 해주면 내 사업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꼬드겨서 그렇게 진술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밥도 사주고 편의도 제공해주고 심지어는 거짓 진술에 맞는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그 내용을 암기하도록 시키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검찰은 한만호 씨가 허위 사실로 검찰을 공격한다면서 한만호의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만호 씨를 재판에서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반격의 카드를 꺼내요. 검찰 측 증인으로 한만호와 같이 구치소 생활을 했던 죄수들이 나옵니다.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자신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증언을 하죠. 결국 한만호 씨는 위증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한만호 씨와 가까웠다는 죄수들의 증언도 검찰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죄수들의 증언 전에 검찰이 그들을 따로 불러서 거짓 증언을 부탁 및 협박을 했고 죄수들은 검찰이 작성해놓은 대로 진술을 연습하고 또 연습한 대로 법원 증언대에 서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이 죄수와 사건을 공모하고 거짓 증언까지 하도록 한 어마무시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들 아직은 PD수첩과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일 뿐입니다. 물론 단순 의혹일 수도 있고요. 이 의혹들을 검찰은 부정하고 있어요. 우리도 제발 검찰이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일반인의 범죄 혐의를 재판에 넘긴 비율은 40%지만 검사의 범죄는 0.13%만 재판에 넘겼고요. 검찰이 죄수들에게 접근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조사하게 하고 돈을 받고 죄수들의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정황까지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게 묻습니다. 검찰은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다음 주는 깨시딩을 쉬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만나요.